Memphis to Seattle to be. 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김장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김장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안 한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한 분들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장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흔히 김장은 이제 1년 농사라고 하죠. 이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차이리 셰프님 모시고 함께 김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장 하셨어요? 아니요, 전 아직 못했어요. 저는 20일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네. 김장은 조금 그래도 날이 추워야 제 맛 아닐까 싶어서 좀 천천히 하려고요. 12월 20일은 늦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비하면은 조금 늦기는 한데요. 날씨가 원체 따뜻해지다 보니까는 사실은 뭐 그렇게 늦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사실 뭐 12월이긴 한데 아직 영하로 떨어진 적도 없으니까 네.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셰프의 김장 김치 하면 참 궁금한데 네. 김장 담그시면 뭐 어떤 것들을 좀 담그세요? 이제 조금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배추를 뭐 기본으로 하실 테고. 네, 저희는 뭐 그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청각 많이 넣으셨잖아요. 청각. 네, 근데 네. 이제 청각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불이 갈리죠. 어렸을 때는 맞아요. 조금 생긴 게 그래서요. 그래서 요즘은 식감도 좋은 저는 톳 넣어서 김치 담고 있어요. 톳을 김치에 넣는다고요? 네, 네, 네. 어떻게 넣는 거예요? 톳은 요즘에 여수 쪽에는 이제 생톳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걔를 갖다 살짝 데쳐가지고요. 김장 속에 청각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네, 숙성도 빨리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김치 아삭거림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작년부터 청각 대신에 톳 넣어서 김치 담고 있어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긴 하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집집마다 뭐 김장법 이제 다 다르실 테고, 근데 먹어보면 뭐 집마다도 김치가 다르긴 하지만 지역별로도 차이가 정말 많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김치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서울식이나 그다음에 남도, 그다음에 뭐 황해도, 충청도, 그다음에 평안도, 경상도, 뭐 강원도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깊이 보시면은 양념에서는 서울식하고 남도식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서울식은 젓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새우젓이나 멸치액젓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깔끔하죠. 그다음에 무채라든지 갓 등 속재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수분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시원한 맛이 또 있는 반면에요. 남도식은 생젓갈을 또 많이 쓰고 젓갈 많이 넣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뿐만이 아니라 또 건고추를 또 불려가지고 또 갈아서 이렇게 사용을 또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황해도나 강원도 그다음에 바닷가 근처에서는 명태나 동태 해산물을 또 많이 쓰고요. 순천에서는 또 고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또 삼겹살을 넣어서 김치를 담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에 삼겹살을 네. 넣는다고요? 그리고 여름에 꺼내서 찌개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 오늘 정말 많은 거 배워갑니다. 근데 김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네, 뭐 네, 네. 쭉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유 힘들다. 그냥 그때 뭐 사 먹는다. 혹은 그때 그냥 만들어서 조금씩 먹는다 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김장 김치와 그리고 그때 해서 먹는 김치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친다면 네, 이건 네.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돼? 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말씀드리면은요, 두 가지가 이제 염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김장 김치가 좀 더 짜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배추를 이제 저희가 여름 배추라고 얘기하는데 여름 네. 배추 같은 경우에 이제 수분량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때 담아 먹으면 되지 이러니까는 맞아요. 조금씩 그냥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염도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젓갈도 사용 많이 안 하고요. 근데 이제 김장은 이제 저희 문화 자체가 이제 사계절이 아주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에는 예전에는 채소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장 또한 어려웠고 그다음에 장기간 저장해야 되는 방법의 하나로 삼투압으로 수분을 빼앗고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염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또 젓갈을 또 사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이나 젖산이 또 생산이 돼서 숙성하는 일이 생겨서요. 네. 숙성이 되면 될수록 맛있는 김치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이제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이렇게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날씨가 좀 추워야 김장하는 게 제맛이 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긴 한데 네, 네. 물론 지역마다 온도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지난주에 이제 했거든요. 네, 좀 네. 미리 했어요. 11월 달에 했는데
왜 김장은 추운 날 해야 제맛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럼요. 예전엔 겨울이 빨리 시작됐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유난히 굉장히 추웠었고요. 그래서 속담에 입동쯤 해가지고 김장을 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입동이 되기 직전이나 이럴 때에는 배추하고 무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울 때 먹는 배추랑 무가 맛있다. 그쵸, 그쵸. 아. 그다음에 배추는 또 특히 서리를 맞아야지 그 하얀 부분이 이제 얇아지거든요. 입이 얇아지면 양념이 굉장히 잘 배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입동이 돼도 날씨가 따뜻해서 뭐 김장이 예전처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아까 뭐 날씨도 뭐 소개해 드렸지만 12월인데도 아직 낮 기온이 뭐 1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도 네, 하니까 네, 물론 네. 이제 남쪽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김장은 추워야 제맛이다. 일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 담기 시작해 볼 텐데 아직 김장을 안 하신 분들은 눈 크게 뜨고 함께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베이스, 배추를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배추는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걸 골라야 돼요? 배추는 무게가 3kg를 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길이를 사실은 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길이가 길지 않고 짧은 배추가 좋고요. 화면처럼 겉이 저렇게 진 녹색을 띠고요. 반으로 딱 쪼갰을 때는 안쪽이 노란 빛이 나는 것이 굉장히 단맛이 나요. 그다음에 요즘은 항암 배추라고 해서 약간 주황빛이 도는 배추도 지금 나오고 있죠. 맞아요. 아유, 저 화면에 있는 노란 배추도 참 맛있겠어요. 네, 담가 네. 놓으면 뭐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이게 배추를 잘 샀는데 절이는 게 이게 또 관건이에요. 네, 이게 맞아요. 잘못 절이면은 너무 짜다 그러고 다 무른다 그러고 네, 네. 아니면 그냥 펄펄 살았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어머니들이 네,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하면은 그래서 절인 배추를 아우 난 모르겠다 힘들다 해서 그냥 구매해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네, 같고 네. 절인 배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절임 배추는요, 제가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물을 90% 정도 잡으시고요, 염도를 10%만 잡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물을 만드신 다음에요, 뿌리 쪽 하얀 부분이 많은 쪽을 먼저 소금물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잠길 정도로요. 그다음에 배추 줄기 부분부터 절여주시는데요. 잎 부분을 이제 사이 소금이라고 해서 중간 중간에 소금을 갖다가 살짝 쳐주시면은요. 네. 금방 배추가 절여져요. 근데 맞아요. 제가 겉에 잎은 소금을 치지 않았죠. 거기는 이제 잎이 얇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치지 않아도 하얀 부분이 절여지는 동안에 걔가 절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번 정도 뒤집어 주세요. 시간은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6시간 아니면 12시간 정도 절임을 하신 다음에요. 깨끗이 주신 다음에 물기를 정확히 빼셔야 돼요. 아니 네. 저거 짜는 게 또 일이거든요. 네, 저 수분을 정확히 제거 안 하시면 양념이 다 찢겨 내려가요. 맞아요. 참 이래저래 뭐 김장하는 게 쉽지 않긴 한데 네. 예. 그래도 뭐 맛있게 담으면 또 1년이 또 즐거우니까요. 배추를 잘 절여봤습니다. 이제 양념이 이제 또 관건인데 어떻게 해야 양념이 맛있어요, 이거는? 저희는 천연 죽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시마하고 보리새우, 마른 표고버섯, 마른 멸치 넣고요.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천연 조미액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찹쌀풀 쓰시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맞아요. 찹쌀을 갖다 먼저 물에다 개신 다음에 조미액에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찹쌀풀이 완성되면 미지근하게 식히시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고춧가루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조금만 숙성시켜 주시면은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찹쌀풀 나 진짜 쓰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시면 집에 식은 밥 있으시죠? 네. 네, 그 밥에다가 이제 무, 양파, 배 같이 갈아서 그냥 갈아서? 믹서기에다 훅 갈아서 쓰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양념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양념 그 계량하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이게 네. 많으면은 그냥 다른 거 더 사다가 이제 담으면 되는데 네. 하다가 갑자기 모자라 버리면 네. 이거 큰일이잖아요. 백김치 담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양념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딱 정확히 맞춰서 담을 수 있는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배추를 10kg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10kg 기준. 네, 그러면 한 배추가 한 8포기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천연 조미액 아까 말씀드린 거요. 1,100g 하고요. 고춧가루 600g, 그다음에 마른 고추 아까 불려서 간다고 했죠. 그거 100g 하고 그다음에 마늘 170g, 생강 110g, 무즙 300g, 양배즙 300, 그다음에 멸치액젓 300g, 새우젓 200g, 파채 100g을 넣고요. 섞어주는 아까처럼 고춧가루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30분 정도 숙성시켜서 해주시면요. 네. 아주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알맞는 양념이 되실 거예요. 예, 잘 적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0kg 절임 배추 기준이었어요.
김장할 때 근데 굴 넣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막 생선을 통째로 막 넣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맛의 차이가 좀 클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굴 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굴이나 생선이 들어가면 곡물류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김치가 금방 숙성되는 또 단점이 있어요. 아주 금방 쉬어요. 네, 예. 그래서 굴이나 이런 거 넣으실 때는 겉절이라든지 맞아요. 김장 막 해가지고 맛있게 드실 때만 잠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김장을 이제 얼추 다 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상에는 이제 뭐 수육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네, 수육 네. 어떻게 하면 좀 촉촉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수육을 삶으실 때 저는 적당한 간이 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냄비에 먼저 물을 부으시고요. 네. 대파하고 통후추, 그다음에 생강, 된장, 소금을 약간 넣고요. 먼저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그다음에 물이 끓으면 거기에 고기를 넣으시고요.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센 불에서 20분. 그다음에 중불에서 30분 정도 삶으신 다음에 젓가락 가지고 고기 가운데 부분을 살짝 찍으시면은요, 걔가 핏물이 안 나오면 다 익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천연 육수 만든 게 혹시 남았다고 하시면요, 거기 물을 어슷하게 썰으셔가지고 대파 굵게 썰으시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으시고 여기에 동태까지 탁 넣어서 동태탕. 하시면 김장이 아주 금상첨화죠. 야, 그렇군요. 김치에 보쌈 딱 수육 싸서 먹고 마무리로 국물까지 동태탕까지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참 그야말로 뭐 축제네요, 축제. 네, 네, 그쵸. 밥상의 네. 축제. 근데 김장을 이제 쭉 다 했는데 요즘에 뭐 보관들을 항아리에다가 해서 땅에 묻는 분들은 뭐 거의 안 계실 그쵸. 텐데 네. 대부분 이제 김치 냉장고에다 이제 보관을 하시잖아요. 보관할 때도 팁 같은 게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맞습니다. 김치냉장고가 대중화되면서 굉장히 보관들 굉장히 잘 하시죠. 맛있게 또 잘 있고요. 네. 근데 조금 더 제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저 화면에처럼 김치를 다 아, 담으셨잖아요. 예쁘게도 넣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 위에 비닐을 이렇게 씌워주시면요, 김치의 숙성도 늦춰지지만 맛있게 김치가 보관될 수도 있으시고요. 아, 통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덮듯이 하는 그쵸, 거군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름 됐는데 사실은 묵은지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김장 김치를 담으실 때요, 봉투에 하나하나 넣으신 후에요, 냉동실에 한번 보관해 보세요. 그러면은 김치가 맛있게 숙성이 되면서 아마 냉동에다 꺼내면 무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김치를 절대. 냉동실에 넣는다고요? 네. 그러면은 냉동이 돼 있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숙성이 되지면서요, 여름에 꺼내도 김치가 절대 무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익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요. 네. 냉동실에다가 넣었는데도 네,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신기하시죠?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예.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김장하면서 이제 동치미를 또 같이 네. 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네. 동치미도 이게 염분 조절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참 계량도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동치미 맛있게 담는 비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동치미에 사실은 맛있게 담는 동치미의 팁은요, 사실은 삭힌 고추에 있어요. 삭힌 고추. 네, 삭힌 고추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죠. 소금에 진하게 담가둔 고추인데요. 이 고추가 들어가야 동치미의 참맛을 느끼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래요? 네, 무는 주먹만한 크기를 고르셔갖고요. 무 잎 버리지 마시고요. 함께 준비해 주시는데요. 수세미를 이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통에 넣고 무만 잠길 정도로 소금하고 넣어가지고요. 얘를 갖다 하루 정도 절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절임무에 앞에서 알려드린 천연육수 넣으시고요. 마늘, 생강, 배즙, 양파를 삼배주머니에 넣고 묶어서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쪽파를 넣으시고 삭힌 고추를 넣고 그다음에 모든 재료들이 물에 잠길 정도로 넣으시면은요. 그러고 숙성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마 한여름에 속이 뻥 뚫을 정도로 아주 시원한 동치미가 완성되실 거거든요. 국수를 말아 먹고 싶네요. 냉면 또 냉면. 한겨울에는 또 그러니까요. 냉면이 또 저기죠. 야, 네. 보다 보니까 또 침이 고이는데 저녁 시간에 또 참 저녁도 못 먹고 참 힘듭니다. 이게. 제가 동치미 레시피 하나도 공개해 드릴까요? 네네네. 절임무 3,500g 정도예요. 네. 생수를 동량으로 집어넣으시고요. 거기에 마늘 120g, 생강 80g, 배즙 500g, 양파 300g, 그다음에 삭힌 청양고추 300g, 쪽파하고 간잎은 한 200g 정도, 그다음에 식염 250g을 천연조미료 500g과 섞어서 드시면은요, 정말 맛있는 동치미가 완성되실 거예요. 예, 오늘 또 정확한 계량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유튜브 여세미씨 프라임 채널 또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이리 셰프님은 저희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